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또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정신없이 11월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저도 오늘 사무실 나오면서 캐롤을 11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캐롤을 들으면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 오늘 상담 예약하신 분과 상담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내용으로 아이가 있는데 이혼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해도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는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많은 가정의 수만큼 많은 가정 문제가 있다. 가정의 수만큼 가정 문제가 있다라는 문구를 들었는데요. 저도 참 이 문구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 문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가정의 그런 형태나 가정의 구성, 그 가정의 그런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도 이 문구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당사자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혼 사유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꾹 참고 이걸 문제화시키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는데요. 이 상황을 그래도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래도 답을 드려보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그래도 그 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정말 안 좋은 이유로든 아니면 아주 경미한 이유로든 이혼할까? 그러면 애가 몇 살인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애가 아직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애가 아직 어린데 이혼을 어떻게 해?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 다 컸어. 성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럼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혼해라. 아니면 애들 다 커서 시집 장가 갔으니까 이제 이혼하고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어르신분들, 주위 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러나와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일단은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매일 폭행을 하면서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매일 맞는다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매일 욕하고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운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이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부모님들의 그런 싸움이 끝날 때까지 숨어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네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너희 엄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모 일방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애가 컸을 때부터 매일매일 그걸 심어줍니다. 엄마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 그랬죠. 너희 엄마는 이런 게 문제야. 절대 안 고쳐져. 어떤 부분이 문제야. 그래서 안 돼. 라는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스폰지 같이 흡수를 하는 존재잖아요.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님들의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미움, 증오, 더 나아가서 그 미움과 증오를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정도 없고 사이도 안 좋지만 그 사실을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해. 우리 가족은 화목해. 할 정도의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방금 그 아닌 것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그런 싸움이 불화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은 부분 느꼈던 것들이 꼭 이혼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나 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자라온 가정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자라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커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컸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데도 부모가 서로 이혼은 안 했어. 이혼은 안 해서 불행하게 큰 아이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근데 위에서 말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남편보다 내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되도록 완벽하게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는 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불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그런 성향을 상대방의 성향에 100% 맞추어 줄 수 있다. 즉, 나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행동을 바꿈으로써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행동을 참거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거나 엄청난 불화를 목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받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선택에 따라서 일단은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그때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면, 내 인생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세 번째 경우인데요. 아이들을 물론 사랑하지만 나는 나 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단은 중요하다.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나를 자식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다. 물론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은 더 이상 나는 싫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내가 이혼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혼을 하면 후회할 사람인지 확인이 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내가 불행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는 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정말 예전에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나는 이혼을 못해.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혼해도 될까요?를 여쭤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의뢰인 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성향의 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는 못 참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는 참을 수 있고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본인의 가정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을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이혼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혼을 절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성향,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변호사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 자신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그래도 제일 적을지, 내가 고통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생각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절대 누구도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